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시장이라는 게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의 시장을 구별할 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기업에게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 지배력이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 지배력이 전혀 없는 것까지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바로 이 독점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그 산업에 있는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겠죠. 그냥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생산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진입장벽도 아주 높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완벽한 독점 시장이라는 곳은 거의 없는데, 제가 편입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본업은. 근데 이제 편입 시장 정도가 거의 독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그 산업에 진짜 진입한 어떤 그 플레이어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점 시장이에요. 과점 시장은 그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굉장히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몇 개 플레이어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이 몇 개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크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회사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뭐 대표적인 곳이 통신사죠. 거의 뭐 3사가 다 나누고 있으니 통신사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용 분석해주는, 그러니까 그 신용기관, 신용평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신용평가 회사들도 거의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보통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독점적인 경쟁 시장이에요. 일단 이 독점적인 경쟁 시장부터는요, 공급자도 굉장히 많고 수요자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비자들한테 아무리 선택지가 많아도 모든 물건이 동질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물건마다 질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자나 플레이어는 아주 많지만 혹시 아주 뛰어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옷을 파는 기업을 해요. 근데 제가 만드는 이 옷이 너무나도 경쟁력이 뛰어난 거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하이엔드 옷을 만들어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 그럼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좀 더 비싸게 매겨도 제게 팔리겠죠. 좋은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장벽은 낮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대부분의 시장들이 보통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이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뭐냐면 이제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제품의 질적인 부분에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무한대, 수요자도 무한대,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공급하는 물건의 질도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가격에 따라서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모든 게 결정이 되고요. 다른 거는 전혀 영향이 없는. 됐죠? 사실은 이런 시장도 없습니다. 이런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시장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좀 비슷한 시장이 뭐 우유 시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양으로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경제를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가격이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거든요. 기준을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왜 완전 경쟁 시장으로 잡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변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기 좋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기업들은 모두 같은 품질의 제품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평균 수입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10개를 팔아서 100원의 수입을 냈으면 100 나누기 10을 하면 되죠? 그러면 평균 수입은 10원이 돼요. 됐죠? 이런 게 평균 수입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여러분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한계라는 말을 주의하면 되는데 이 한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한계, 한 단위를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계라는 말은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한 단위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계 비용이라고 하면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좀 더 드는 비용이 되겠고 한계 수입으로 말하면은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더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어차피 기업은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파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5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100개를 팔아도 평균 수입은 5원이겠죠. 하나당 5원이니까.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다르겠지만 가격은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한 개를 추가로 팔아도 5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평균 수입이랑 한계 수입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제품 가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그 기업이 얼마큼의 제품을 팔았고 그래서 평균 수입이 얼마고를 알면 그게 곧 제품 가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팔았을 때 얻는 그 수입 그게 바로 제품의 가격과 같다. 다른 요인은 적용하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제품의 가격과 같다.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평균 수입은 곧 가격, 한계를 더 팔아서 얻는 추가적인 수익인 한계 수입도 곧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게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최적 생산량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은 어느 정도 량을 생산하는 것이 최적 생산량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생산량을 뜻하기도 해요. 얼만큼의 양을 생산하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았을 때 얻는 수익 빼기 만들 때 드는 비용을 했을 때 이게 양수 플러스여야겠죠. 음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 그럼 팔 때마다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이 100원인데 만들 때 드는 비용이 120원이면 이렇게 되면 적자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로 이 한계 비용이라는 건데 자, 한 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더 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이 3개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개를 더 추가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싶은 거죠. 한 개 더 추가할까 말까. 자,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한 개 수입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개 더 만들었을 때 한 개 비용이 있을 거고. 됐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릴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더 생산하겠다고 결정할 것이고 한 개 비용이 더 크다면 기업은 만들어봤자 손해니까 안 만들겠다. 더는 생산하지 않겠다를 결정하겠죠. 결국 기업은 어디까지 생산을 하게 되냐? 그렇다면 기업은 한 개 수입 빼기 한 개 수입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지점까지 생산하게 돼요. 딱 0이 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어쨌든 그 0이 되는 지점, 하나 더 생산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 그 전까지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은요. 됐죠? 여기 바로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한 개 수입 빼기 한 개 비용이 음수가 된다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파는 게 오히려 손해니까요. 더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크면 기업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요.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작으면 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작다는 말은 한 개 수입 빼기 한 개 비용이 음수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생산량을 감소시키겠죠. 됐죠? 그리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의 수준은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동일해지는 순간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일해지는 거에. 자,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이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비용이고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 매몰 비용입니다. 이 썬크 코스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썬크 코스트라는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뭐냐면 좀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썬크 코스트. 여러분 지금 내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미 써버린 비용은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미 예를 들어 5억을 썼어요. 근데 지금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 5억이 돌아오진 않죠. 이 말은 뭐냐? 지금부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나서 어떤 기간 동안 했을 때 5억이라는 돈을 다시 벌 수 있냐 없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의 문제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썼냐의 문제가 아니죠. 만약 내가 5억을 썼고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면 한 3년 안에 5억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비용,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용은요.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만 가지고 판단하자. 그래서 그렇게 배제시키는 비용을 바로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되게 생각해보면 좋은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이 시간 지금 관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몰 비용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런 매몰 비용을 제쳐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만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버스에다가 저는 보통 비유를 드는데 자 이미 버스를 15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럼 버스를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이 지나가 버린 시간은 회복되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계속 버스를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게 맞나? 이렇게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린 건 기다린 거고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버스를 타는 것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이용하는 게 목표 장소까지 시간 맞춰 가는데 합리적인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를 기다렸는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여러분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쟁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때 기업이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내용들은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걸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양경제처럼 듣기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물가랑 경제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들어 참 얘기가 심각하잖아요. 경기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좋지 않고, 이 물가랑 경기라는 것이 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이상 최고의 경제 유튜버를 꿈꾸는 종코노믹 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